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는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목표가 매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고 함께 해소해 가시면서 종목 소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YBOB 최고의 조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준비되셨죠?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JS코퍼레이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에코프로 HN, 현대차, 하이트진로, CJCGV,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시장이 녹록지 않고 지지부진하지만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래도 조금 희망을 볼 수 있고 길게 끌고 왔을 때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다섯 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종목들 10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을 최대한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용주 소장님의 픽부터 볼까요? 고려아연입니다. 예, 고려아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수혜를 보지는 못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 매출이 조금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다시 이것을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물류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이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셈법이 복잡해지는 게 원화가 현재 지금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수익성을 좀 방어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원화가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이익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고 또 한 가지는 높은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판매가를 전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규칙과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있어서 매출은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이익률은 좀 지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네. 증권가에서는 현재 지금 멈췄던 물류 대란이 당분간 좀 아직까지는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또 환율에 따라서 수익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확연하게 내놓기는 다소 좀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주종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투자 전략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고려아연을 첫 번째 종목으로 차용주 소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물류 대란, 그리고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일단은 차용주 소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에코프로 HN 가져왔습니다. 에코프로 HN이요? 네, 에코프로 HN은 이제 국내 유일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10월 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급등을 한번 한 이력이 있었고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일단 이평선을 근처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좋은 거래가 좀 가능해 보여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ESG 경영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일 것 같고요. 일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40% 정도로 감축하겠다라고 좀 발표한 만큼 기존의 26.3%에서 좀 많은 감축을 앞으로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기조는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일단 25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2% 그리고 이익 성장률이 47%로 전망되는 만큼 일단 이러한 경영 트렌드도 ESG일 뿐만 아니라 25년까지의 어떤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어느 정도 보장된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수해야 될 종목들을 이제 좀 살펴볼 때 앞으로 이제 뭐 트렌드에 좀 부합하느냐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익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 배출권 3기에 맞춰서 좀 가격이 3달 동안 2배가 올랐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장 활성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예정이고 기간이 지금 거의 2달 동안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평선 위에 다시 올라탄 상태로 좀 손익비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HN 친환경 트렌드에도 맞고 지난번에 10월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약간 눌렸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차영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예, 최근에 좀 강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모더나 백신을 이제 국내에 보급을 시작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오립 공장에 대한 증설 얘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런 증설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면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우리가 위탁 생산에 있어서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2020년 12월 기준으로 20%대였던 영업이익률이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면 40%대까지 영업이익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총리께서 울산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11월 1일부터 거리두기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제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빠르게 백신을 또 맞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쪽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일 큰 강점은 CMO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군다나 이 CMO 부분이 mRNA 기반, 그러니까 즉 단백질 기반에 의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탁 생산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번 좀 깊게 살펴봐야 될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차영주 소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백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공장도 계속 짓고 있는 상황, 삼성 바이오로직스 확인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역시 대형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현대차를 좀 가져왔습니다. 현대차요. 네. 일단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좀 가동률 하락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락이 좀 4분기부터 좀 개선될 예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반도체 부족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사실 실적 개선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나머지 GM이나 이런 포드 같은 데를 봤을 때도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존한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반도체 부족에 따른 이런 가동률 하락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에 좀 특근에 돌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마 현대차의 실적이 좀 그만큼 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PER이 6.9배 수준입니다. 사실 이런 PER을 가진 회사,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이런 PER을 가진 회사가 사실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현대자동차도 이제 그 LFP 이제 배터리 이슈가 좀 많이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KATL이라고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와 이제 그러니까 라이센스 협약을 해서 이러한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그러니까 원가 절감에 또 노력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도요타와 이제 그 수소 기반 자동차 생산 기술이 있는 회사는 현대차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볼 만한 그런 장기 투자로 지켜볼 만한 주식이라고 좀 사료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를 김상훈 대표는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LFP 이 배터리 쪽에 또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반도체 부족 상황에서도 잘 어쨌든 수익을 보존하면서 잘 대응을 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현대차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당을 했습니다.
중국의 출발 상황, 어제 중국 지수, 홍콩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새벽에 이야기가 또 이슈가 있었죠. 헝다가 29일 오늘로 만기가 되는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어쨌든 디폴트를 한 번 더 디폴트를 좀 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뭐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강보합권에서 중국 시장은 개장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오히려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 0.35% 하락하면서 25,466포인트 선에서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뭐 다른 나라 일본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본도 오늘 1% 가까이 빠지네요. 니케이가 0.95%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시장도 0.6%대까지 코스피가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2,991.56포인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차용조 소장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대형주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지금 뭐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좀 강하고요. 네. LG화학을 좀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시총 3위까지 다시 한번 좀 탈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쪽에 있는 시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어요. 이 잘 나왔다라는 게 화학 부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근저에는 GM과 리콜 부분에 대한 부분들 충당금을 잡았습니다. 8천억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8천억이 잡히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충당금을 잡았다라는 것이 일단은 뭐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덜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터리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겨우 흑자 전환된 부분들인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6%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역시 2차 전지 부분은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차세대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GM과의 문제는 앞으로 뭐 많은 회사들이 이런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때는 어떤 뭐 리콜 사태라든지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겪어야 될 진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새롭게 더 발판을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LG화학의 주가 움직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 차영주 소장님은 이런 GM과의 리콜 사태가 있었음에도 실적이 꽤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LG화학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하이트진로 가져왔습니다. 하이트진로. 네. 일단 하이트진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좀 주류 관련주죠. 리오프닝 그리고 위드 코로나 좀 관련주입니다. 네. 일단 오늘 어제 장에 주류 관련주들이 미국 유럽장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요? 네, 5%에서 한 10% 이상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류 관련주들의 앞으로 좀 실적 개선이 좀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 그 위드 코로나를 좀 시행한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기조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11월 음식점 이제 24시간 영업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10인 모임이 좀 가능해진 만큼 이러한 외식과 회식 그리고 뭐 다른 다양한 이제 모임들이 좀 많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좀 회식 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 좀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러한 기조들이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 사실 실적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사실 하이트진로가 그렇게 뭐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이러한 인원 제한이나 그런 시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위드 코로나 기조가 이어졌을 때 사실 이어지는 것들은 그 주류에 관련한 그런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하이트진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임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실적 개선에 좋은 도움을 줄 거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분명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JS 코퍼레이션을 좀 말씀드리도록 JS 코퍼레이션. 예, 현재 네. 지금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의류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방과 의류 매출이 늘었어요. 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온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좀 고급 쪽에 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좋은 걸 사자. 어차피 여러 개를 지금 살 수 있는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걸 사자라는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영업이익은 좀 좋았다. 현재 지금 이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기업을 토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니지만 이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가을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2년 만에 쇼핑을 좀 했어요. 옷을 좀 샀어요. 뭘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양복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작년에는 전혀 소비를 못했다가 작년에는 한꺼번에. 못했다가 올해 이제 뭐 체형도 좀 변하고 뭐 아무래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유행도 좀 변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의류를 좀 대거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백화점을 가봐도 많은 분들이 의류를 이제 구매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의 PER이 몇 배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요? 굉장히 낮은 지금 현재 그 PER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S 코퍼레이션 차영주 소장님이 직접 쇼핑을 하시다가 발굴하게 된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JS 코퍼레이션 저평가되어 있다. 가격도 싸다라는 의견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도 역시 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네요. 네, CJ CGV 가졌습니다. CJ CGV요. 네, 일단 CGV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미 한번 추천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29,000원, 3만 원 이전에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사실 조금 올랐다라고 네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영화관도 사실 그 이전 음식점과 뭐 카페와 마찬가지로 영업 시간이 이제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그쵸. 것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위드 코로나 시에 일단 취식이 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시간 제한과 좀 더불어서 좀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면 저도 사실 영화관에서 뭘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관에서 먹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못함으로써 그게 또 이런 재미인데, 것들 하나의. 이러한 좀 재미가 좀 다시 일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터키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이제 영업 중단이 해제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동남아 쪽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실적 기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하면 CGV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적 기대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좀 문제점이 좀 보일 수 있어요. 뭐 지금 이제 2,000명까지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늘어나는 거 네, 아닌가? 이러한 추세 때문에 또 위드 코로나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고 치명률이 또 0.4%대로 나오고 있어서 5,000명 이상이 나오는 그런 싱가포르도 위드 코로나를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대작들, 그러니까 OTT가 아닌 극장에서 보는 이런 기대작들이 마블 관련해서 또 기대작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CGV도 역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CJ CGV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차영조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SK 하이닉스네요. 예, SK하이닉스를 좀 다 같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랑, 기관의 사랑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기관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잘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호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지수 영향력 때문에 좀 고민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좀 불안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내 반도체를 안 들고 있자라는 이 또한 외국인들이 불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뭐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0만 닉스 우리가 뭐 7만 전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이닉스를 10만 닉스라고 이제 호칭을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지금 10만 원에 대한 어떤 안착 여부는 현재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좀 쓰임새가 좀 다양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떠나서 앞으로 반도체 분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현재 부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현재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세가 현재 7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세를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의 전략도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수익률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차영주 소장님은 주목해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또 올랐지만 오늘은 또 SK하이닉스가 어제 오른 만큼 또 하락을 하고 반납을 좀 하고 있네요. 2% 넘게 2.35%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역시 0.4%에서 5%대 하락세를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네요.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화장품 그리고 의류 소속 보복 수비 수혜주입니다. 네. 네, 일단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신규 브랜드가 7개가 추가됐고요. 앞으로 이제 신사업이나 이러한 브랜드들이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에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ROE나 뭐 이런 재무 상태, 그러니까 ROE도 계속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도 부채 비율을 2년 만에 거의 반으로 탕감할 만큼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이나 뭐 의류 관련해서는 진짜 두말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뭐 매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도 위드 코로나가 발현이 되면 계속 이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날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의류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PER이 지금 약 10배입니다. 10배 이하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역대로 계속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은 늘어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JS 코퍼레이션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화장품 PER은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배 정도 나오고 의류 관련해주는 10배 정도 나온다고 치셨을 때 10배 이하 정도로 내려간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그러니까 16만 원대 이하, 그러니까 16만 원대에서는 고려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김상훈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모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도 많다. 영화관에 가고 싶은데 CGV가 요즘 대세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픽해주신 탑픽 종목을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차영주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저는 주목하고 탑픽은 계신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지금 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김상우 대표는요? 네, 저는 하이트진로를 꼽았습니다. 하이트진로. 네, 앞으로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발현 시에 좀 실적이 개선될 만한 여지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끌고 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전문가 모두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을 좋은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하이트진로 한 종목씩을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의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